안녕하세요, NIKB 여러분. 3월인데도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과연 봄은 언제 오는 걸까요? 저는 오늘 브루클린 덤보 앞에서 4월에 있을 NIKB 학회 관련 프로그램 소개를 하고자 나와 있습니다. 4월 16일, 1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NIKB 학회에서는 지난 연사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AI와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두 분의 교수님을 키노트 스피커로 모셨습니다. 키노트 렉처 외에도 이번 학회에는 다양한 부문에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홈커밍이라고 해서 각 학교 및 연구소별 이전 멤버 및 현 멤버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네트워킹 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국내 기업 5군데에서도 이번 저희 학회에 참석해 주시므로 평상시에 기업 관련 궁금하셨던 점들을 직접 기업 관련 담당자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리어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커리어 디벨롭먼트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창업에서부터 국내 교수 임용, 취업까지 총 5가지 패스로 구성된 각 섹션에 3명의 패널분들을 모셨으니 자유롭게 질의응답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NIKB 학회 사전 등록을 3월 29일부터 시작하니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또 다른 소식으로는 KSEA 이번 선출 투표가 3월 15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KSEA 투표 참여율은 NIKB 지원금 결정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많은 투표가 저희 NIKB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저희 첫 왓츠업 NIKB 영상을 지난 10월에 찍었으니 벌써 그로부터 5개월이나 흘렀는데요. 그때 저희가 팬데믹 발생한 이후 뉴욕 연구실 상황이 어떤지 전해드렸었어요. 오늘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닥 생활을 뉴욕에서 시작하신 박사님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웰 코넬의 황성민 박사님, 그리고 콜롬비아의 신희권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과대학교 융합생명공학부에서 면역학을 전공한 황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면역학 분야를 선두에서 이끌어주시는 이제 그 임신혁 교수님 정말 분에 넘치는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고 작년 11월부로 현재는 이 웰 코넬 메디슨에서 이제 소포체 스트레스 기전하고 이제 면역세포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를 또 선두적으로 리딩하시는 이제 호안 교수님 실험실에서 현재 포스닥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IKB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만나뵙게 되었는데 제 경험이 작지만 유익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신희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부터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포스닥으로 근무한 신희권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영훈 교수님 지도 아래 RNA 연구를 하다가 이제 RNA와 관련된 이제 면역학 연구를 콜롬비아 대학교 정화정 교수님 실험실에 조인하게 돼서 지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 후에도 다양한 진로의 길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포닥을 결정하신 이후에도 국내 포닥과 해외 포닥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특별히 해외 포닥을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단 사실 제가 그 포항공대에서 면역학을 공부하면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찰리서 교수님의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제 면역미생물 공생연구단에도 소속이 되어서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 찰리 교수님 덕분에 이제 세계 각지의 훌륭한 이제 면역학자들을 직접 보고 이제 학문적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하고 조언을 받으면서 사실 그러한 경험이 저에게 많은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꼭 한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 각지에 정말 훌륭한 면역학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해외 포닥을 좀 일찍부터 마음을 먹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래서 부족한 부분도 많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잘 배우고 또 넓은 세계에서 또 경험을 많이 쌓아서 나중에 제 지도 교수님처럼 지금 한국 면역학 발전에 굉장한 기여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조금이나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여를 하면 어떻겠나 해서 뭐 힘들고 어렵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제 자신감과 좀 큰 꿈을 가지고 이제 해외 포닥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신희건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굉장히 오래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해외 경험이 거의 전무한 정말 조금은 외국 생활에 대한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한국어 박사과정 하시는 중에 많은 분들이 저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 학회를 오게 될 계기가 있어서 근데 그때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 느낀 건 정말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세계에는 다양한 연구들이 많구나. 네, 그런 걸 느끼면서 정말 그 다양한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해외 포닥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 졸업 후에 이제 준비를 해서 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두 분 박사님의 포부가 이 스크린 너머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들은 그럼 포닥 지원 시에 몇 군데 정도의 랩실에 컨택하셨고 인터뷰를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지금의 연구실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스페시픽한 경로가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황 박사님부터. 저는 일단 제가 이제 디펜스를 하기 한 5개월, 6개월 전부터 이제 분야가 제가 아무래도 이제 면역학이고 또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분야들이 이제 뭐 조절 T세포라든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제 암에 관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그 당찬 포부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 소위 말하는 빅랩에 제가 한 10군데 정도를 그냥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한 두세 군데는 연락이 없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한 두세 군데서는 연락이 왔는데 또 뭐 얼마 전에 포닥을 채용해서 뭐 자리가 없다는 리스폰스도 받았고 그다음에 한 군데에서는 이제 뭐 관심이 있는데 뭐 인터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도 했었고 이제 원래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랩이 지금 MSKCC에 있는 지금 이제 T렉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좀 기다렸다가 이제 갑자기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 3개월이 지나서 그래서 2019년 11월쯤에 제가 온사이트 인터뷰를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비행기를 타서 이제 MSKCC에 오게 됐는데 이제 그런 소식을 이제 제 실험주 선배님들께서도 이제 뭐 코넬이라든지 이제 뭐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라든지 이제 여러 군데 많이 경험이 있으시고 또 아니면 현재 그때 당시에도 포닥을 하고 계셔서 저를 좀 이렇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 군데는 안전하지 않다, 절대 안전하지 않고 너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온 김에 이제 추천을 해줄 테니 뭐 한번 와봐라 해서 이제 코넬에 지금 제가 소속되어 있는 그 호한 교수님 실험실도 인터뷰를 이제 온 김에 이렇게 제가 한 열흘 정도 뉴욕이랑 보스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되게 잘 활용해서 인터뷰를 받고 또 이제 하버드에는 이제 제 선배님이 지금 이제 연대 교수로 계시는데 그분이 적극 추천을 또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참 운이 좋게 제 선배님들이 또 이뻐해 주셔서 참 좋은 기회에 인터뷰를 받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실은 실험실 선배님 덕분에 어떻게 이제 이런 기회가 되게 돼서 이 실험실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트워킹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네요. 네, 신희건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있는데 지금 실험실 이제 컨택이 된 게 포닥을 준비하게 되면 이제 리스트를 이제 쭉 짜기 마련이잖아요. 이제 원하는 데를 이제 쭉 쓰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나 제가 하고 싶은 분야를 그 포닥을 갔다 오신 그 선배님이랑 얘기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는데 그 선배님, 너 분야에 내가 되게 잘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그 선배님이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게, 근데 정말 딱 제가 하고 싶은 분야가 딱, 그래서 그 순간 그 리스트에 가장 상위 랭킹이 돼서, 네, 감사하게 거기서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보게 돼서, 네,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그 지원하신 분들한테 얘기해주고 드리고 싶은 게 소문을 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해외보다 가고 싶어요.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래서 이제 그 황성희 박사님도 그렇듯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잖아요. 그 선배님들도 도와주고 또 교수님들도 또 도와주시는데 그분들은 훨씬 저희가 아는 네트워크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네트워킹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잘 활용하면 정말 의외로 쉽게 길이 열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실력도 있어야겠지만 아무래도 그 밖의 요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포닥 채용 프로세스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프로세스를 간략히 대보면 저는 이제 2019년 10월 정도에 오퍼레이터를 처음 써서 이제 선택을 시작했고 2019년 12월에 저도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바이러스를 좀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험실 사람들끼리 점심 먹으면서 우한에서 되게 원인 모를 폐렴이 돈대 이러면서 되게 농담식으로 얘기했던 시기였고 그런데 그때 당시 뉴욕은 되게 뭔가 크리스마스 전에 되게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12월 말에 이제 오퍼레터를 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행정 프로세스가 이제 시작이 되죠. 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학교에서는 저의 비자 발급부터 서류 작업을 해서 이제 저한테 서류를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대사관의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보게 되는데 그 프로세스 과정 중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뉴욕은 그야말로 정말 코로나의 중심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문을 닫고 프로세스가 늦어지고 그래서 원래 저는 이제 6월 1일에 이제 원래 조인할 예정이었는데 7월 1일로 한 번 미뤄지고 결국에 8월로 또 한 번 더 미뤄졌어요. 두 번 이렇게 미뤄졌는데 그 시기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막연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그 포닥 기간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무를 하면서 이제 해외 포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5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6월 1일로 이제 계약이 시작하려고 이제 왔는데 미뤄지다 보니까 근데 저는 연구비가 5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가 완전 고학력 실업자가 돼버렸어요. 거기 프로세스를 막 거쳐야 되는데 대사관이 문을 닫아버렸어요. 언제 인터뷰를 하는지 모르겠어 언제 비자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혼자 막 끙끙대면서 하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제가 7월 말에 뉴욕에 들어왔는데 7월 중순에 비자를 받았어요. 그 말은 즉슨 7월 중순까지 비행기 티켓팅을 못하고 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가족과 함께 왔어야 됐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시기를 보내다가 네, 비자 인터뷰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티켓팅을 하고 그래서 그 2주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집을 구해서 이제 같이 7월 중순, 7월 말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뉴욕에 들어왔고 이제 8월 초부터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됐죠. 아니 진짜 포닥 생활 시작하시기 전에도 완전 다이나믹한 롤러코스터라는 거를 경험하셨네요. 네. 네. 그래도 잘 시작하시게 되셔서 진짜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러면 황성민 박사님은 큰 어려움 없으셨나요? 포닥 지원부터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신 박사님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가 저에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그 MSKCC에 이제 온사이트 인터뷰를 보게 되고 사실은 그게 2019년 11월이었고 저도 우리 랩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두로 이제 비공식 오퍼를 주시고 좀만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사실은 나머지 저를 굉장히 이뻐하시고 계시는 그 두 분의 선배님들이 추천해주신 교수님들에게 한 분은 제가 갈 마음을 좀 접어서 아예 리젝 메일을 보냈었고 지금의 교수님에게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리스폰스를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솔직한 말로 내가 어떻게 잘 안 될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근데도 이 분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또 우선적인 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다리다가 12월에 이제 내년 1월에 내가 공식 오퍼를 줄 테니 좀만 기다려달라 해서 기다림이 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신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는 제가 2019년 8월에 학위를 받고 이제 9월부터 단기간 이제 포닥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2월에 이제 끝났는데 계속 연락이 안 오는 거죠. 그리고 근데 갑자기 또 어떤 상황 그때 이제 2월 중순에 이제 코로나가 한국에서도 이제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뉴욕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저를 안 받아주겠다는 건 아니었는데 좀 무기한 기다리라는 언제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기다려 달라라는 리스폰스를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기간에는 제가 원래는 제가 밥도 잘 먹고 막 술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막 처음 경험했어요. 막 역류성 식도염도 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학력 이제 실업자가 돼야 되나 했는데 또 저는 또 감사하게도 제가 포항공대에서 박사 과정을 할 때 다른 실험실의 박사님이셨는데 이제 저를 또 개봐 주셔서 이제 그분이 이제 면역 세포에 관련된 연구를 이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진행을 이제 다시 포닥으로 진행하시고 있었는데 이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기간으로 계약을 할 수 있으니 한 6개월 정도 연구 강사 연구 교수를 할 수 있겠느냐 해서 감사한 기회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일을 하면서 기다려야겠다 해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계속 그런 컨택을 기다리고 이제 연락을 기다리다가 이제 또 선배들에게 자문을 구해봤죠. 이러한 경우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현명한 것인가. 이제 모든 포닥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정말 좋은 대가랩, 정말 그런 꿈을 갖고 가는데 또 모든 사람이 그 대가랩에서 좋은 논문이나 좋은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듯이 또 상대적으로 좀 작은 랩을 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성과를 못 내는 것도 아니듯이 좀 그 기간에 제가 좀 더 가졌던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들을 좀 성숙하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정말 그 캔서의 그런 이뮤노테라피에서 내가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싶은 것 뿐인데 그런 어떤 랩의 규모와 그런 거에 내가 매몰돼서 좀 이런 기회를 내가 놓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서 지금의 교수님께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제 미안하다는 메일을 이제 장문의 메일을 보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교수도 지금에 있는 교수도 제가 그 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알았고 저희가 이제 트라인스티튜트라고 하잖아요. 코넬, MSKCC, 락펠러 이게 서로 다 얘기가 돌다 보니까 그 랩 사람들도 이제 제 인터뷰를 서로 알고 있으니 얘 여기 올 것 같다. 그래서 사실 그 교수도 제가 MSKCC에 있는 줄 알았대요. 제가 연락을 하기 전에. 그래서 굉장히 깜짝 놀래하면서 내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미안하다. 내가 좀 경솔했던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저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교수님은 저를 굉장히 원하는 입장이었고 왜냐하면 지금 실험실에서는 이제 T세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원하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저는 좀 운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를 원하는 실험실에 또 굉장히 그 분야를 리딩하는 교수님이 저를 좀 좋게 봐주셔서 이제 사실 이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저를 굉장히 원했었기 때문에 모든 프로세스를 굉장히 빨리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4월에 그런 이제 죄송하다는 메일을 보내고 5월에 바로 오퍼레터를 이제 페덱스로 받았고 그다음에 DS2019도 그 다음 한 3주 있다가 바로 이제 그 체어를 통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코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런 루즈벨트 이런 아파트도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도 교수가 굉장히 빨리 진행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이제 하우징도 저는 일주일 만에 집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자 문제도 근데 저는 사실 그 이제 신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어려운 저희가 그때 이제 대사관이 문을 닫았던 시절이 있어서 저는 또 운이 좋게 딱 정상화 되는 시점에서 이제 뭔가 계속 일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비자 발급도 저는 한 2주 만에 돼서 그래서 제가 9월 24일에 이제 와이프랑 비자를 받고 이제 저는 10월 10일에 이제 여기 미국에 왔거든요. 이제 2주 자가격리도 했어야 됐고 이제 집에 가구도 채워 넣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상황을 운 좋게 피해 갔지만, 그러니까 피한 거라기보다는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피해를 좀 덜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이제 선배분들이 겪으셨던 막 이런 랩 지원과 그 연락이 안 오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힘들었던 거를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억이긴 한데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네. 네, 들어보니까 두 분 박사님 다들 어려운 점들을 잘 극복하시고 결국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서 포닥 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 포닥을 해보니 어떠신지 그 소감이 매우 궁금하거든요. 한 분씩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일단 기대했던 대로 정말 사실 한국에도 굉장히 이제 뛰어나신 이제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제 제 생각에는 한국의 이런 연구 수준이 옛날과 같지 않지 이제 다양한 논문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성과들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거는 좀 한국에 비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교류나 그리고 사실 여기는 굉장히 이런 이제 한국하고는 좀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디스커션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게 모르겠습니다. 제 교수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유롭지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을 동시에 주면서 굉장히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도 뭐 워낙 너무 좋은 이제 면역학적으로도 굉장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행정적인 이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HR이나 이렇게 제가 뭐가 필요한데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구나 뭐 리에이전트를 시키면 저는 깜짝 놀란 게 한국에서는 안티바디 하나 시키면 한 3주 뭐 이렇게 오는데 여기는 뭐 그 다음날 바로 오더라고요. 제가 컬처룸에서 실험하고 있었는데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데 연구 외적인 부분, 뭐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은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좀 소통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답답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신희권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도 연구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정말 곳인 것 같아요. 근데 지역마다 또 차이가 있겠지만 또 뉴욕이라는 특이점이 정말 뉴욕에서는 유수한 대학들도 많고 그 유수한 대학과 정말 유수한 교수님도 많고 그래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많고 우리 실험실에서 지금 현재 어떤 실험 하나를 세팅하고 있어요. 실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 도움을 받는 분이 있는데 그 도움을 받는 분이 그냥 그 실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실험을 처음 만든 사람 그런 랩에 있었던 분 그래서 그런 거에 함께 하던 근데 뉴욕은 되게 그런 경험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되게 어떤 분이 어떤 분야에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 하신 분이에요. 처음부터 계속 하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되게 대한 지식이 정말 경험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유리한 점이 많은 것 같고 또 저희 랩 친구들 저희 교수님도 보면 항상 정말 일적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자극이 돼요. 사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졸업되면 그냥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매너리즘이라고 하나요? 그냥 맨날 하던 일, 그냥 그런 프로젝트 그냥 맨날 하던 일 그러게 마련돼. 그리고 새로운 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랑 새로운 일을 하니까 되게 이제 자극이 되면서 배우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영구적인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이 연구 부분은 황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특히 지금 시기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이다 보니 여러모로 불편한 게 많죠. 프로세스가 느리다 하는데 더 느려졌어요. 더 느려져가지고 이번에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분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포닥 생활을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저처럼 졸업을 앞둔 박사과정 학생들은 포닥을 할지 말지 매우 고민이 많을 텐데요. 포닥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 말년차 때 이제 박사 이제 졸업을 앞둔 상태에서 포닥을 할까 아니 다른 길을 갈까 고민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포닥을 가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고민하고 있다면 분명히 자기 안에 그런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동기를 잘 발견하고 그것을 믿고 이제 도전해보는 것도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성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좀 이게 주제 넘을 수는 있는데 그냥 확실한 거는 일단 제 생각에는 어느 분야든 이제 본인의 일을 즐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스트레스가 없는 일이 없고 그쵸 뭐 힘든 일이 없는 게 없듯이 저희 이제 이런 연구의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고뇌가 필요하고 실패도 겪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제 말은 이제 포닥을 만약에 하나의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을 갖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해서 내가 뭐 남들이 다 해외 포닥을 가니까 또 국내 포닥은 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 그냥 포닥 가볼래 한다면 저는 그분의 어떤 그런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구라는 게 어떤 기간에 내가 이거를 우리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처럼 대학교 과정처럼 딱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내가 뭔가 인디펜던트한 이제 과학자가 또 연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평생 내가 뭐 몸이 불구가 되지 않는 이상 또 내가 뭐 손이 불구가 되지 않고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저는 평생을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고뇌와 또 희열과 그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지만 그냥 저는 어떤 조언보다는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정말 연구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당연히 많은 고민이랑 이제 걱정이 드시겠지만 이제 신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두려움을 한번 뭐 그런 두려움보다는 한번 해보자 뭐 정말 넓은 세계에서 재미있게 연구해보자. 실제로 아까 신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이 훌륭한 분들도 선구자, 파이오니어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정말 동기부여도 되고 정말 매너리즘에 빠졌었던 부분을 저도 사실은 박사 말년차 때 굉장히 매너리즘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로서 굉장히 리프레시되고 또 다른 이제 동기를 얻게 된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신중하게 잘 고민해 보시고 좀 더 가고자 하고 또 내가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저는 과감 없이 그냥 잘 도전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박사님들께서 직접 겪으신 이후에 이제 해주시는 조언이라서 그런지 더 와닿는데요. 오늘 박사님들을 인터뷰하면서 포닥 준비 및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박사님들 뉴욕 포닥 생활이 알차고 의미 있기를 바라며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NIKB 학회 관련 정보 및 뉴욕에서 새롭게 포닥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을 만나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다음 달에 있을 학회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박사 과정 이후 포닥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4월 달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